저희 프로젝트는 AI 기반 지하철 객차 내 혼잡도 제공 웹 서비스입니다. 현재 열차 내에서 볼 수 있는 혼잡도 제공 서비스는 각 객차의 무게 센서를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해당 혼잡도를 계산하여서 객차 내부에 있는 승객들에게 혼잡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만든 서비스는 이와 다르게 객차 내 CCTV 영상을 사용하여서 객차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승객들에게도 혼잡도를 적용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혼잡도 측정에 사용되는 모델은 욜로 V5이며 객차 내 CCTV 영상을 받아들여서 혼잡도를 계산하고 객차 내 외부에 있는 승객들에게 웹 서비스를 통해서 혼잡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웹사이트는 모바일 웹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열차 노선도와 상단에 검색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바를 이용하셔서 원하는 역을 검색하시거나 노선도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통해서 원하는 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역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선택한 역이 어떤 역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밑에 있는 칸별 혼잡도 부분은 혼잡도 계산 후의 데이터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호출한 기준 시간을 보여주게 되고 기준 시간으로부터 열차가 도착할 예정 시간과 열차의 목적지가 제공이 됩니다. 또한 아래 네모 박스에서는 혼잡도가 출력이 됩니다. 이 혼잡도는 총 3가지 색으로 구분되어서 출력되게 됩니다. 초록색은 여유, 노란색은 보통, 빨간색은 혼잡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혼잡도들은 각 객차별로 혼잡도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조 코드 제로의 발표를 맡게 된 성준호입니다. 저희 조는 AI 기반 지하철 혼잡도 제공 웹을 주제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팀 소개, 프로젝트 소개, 발전 방향, Q&A로 진행되겠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저희 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성준호입니다. 팀장을 맡았으며 오브젝트 디텍션과 클라우드 디텍션과 관련된 AI 모델 서칭과 구현, 서비스와 관련된 백엔드 부분 구현, 아마존 웹 서비스 서빙, 데이터베이스를 맡았습니다. 이서연 씨는 AI 모델 서칭과 프론트엔드 부분을 맡았고, 김태엽 씨는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클라우드 카운팅 AI 모델 서칭과 구현,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링 부분의 백엔드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의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 혼잡도 제공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승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혼잡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혼잡도 제공 서비스는 각 객차에 무게 측정 센서와 LCD 모니터를 장착하여서 센서에 측정된 무게를 기준으로 혼잡도를 계산해내서 객차 내에 있는 승객들에게 LCD 모니터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실시간으로 객차 내 승객들에게 혼잡도를 제공은 가능하나 객차 외부에 있는 승객들에게는 혼잡도 제공이 불가능하고 무게를 이용한 측정임에 따라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혼잡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객차별로 추가적인 무게 측정 센서와 LCD 화면 설치가 필요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서비스는 14년도 이후 객차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전 객차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CCTV 영상을 활용하여서 인공지능이 혼잡도를 계산해내서 웹 서비스를 통해 객차 내 외부에 있는 승객들에게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AI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3가지의 중점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성, 두 번째로 정확성, 세 번째로 범용성입니다. 실시간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오차가 적은 혼잡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확성, 이후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CCTV에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범용성, 이 3가지를 중점으로 잡고 후보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후보 모델은 총 3가지의 분야로 나누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디텍션 모델에서는 CSRNet, SANet, Deep Density Award Count Regressor를,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레티나넷, 욜로,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클라우드 카운팅은 GWTA, MATT, 트랜스 클라우드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델을 선정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초상코드 관련 이슈에 따라서 데이터셋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상백 장의 이미지를 확보를 하여서 라벨링을 진행을 하였고
훈련 후에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성능을 만들기 어려워서 프로젝트에는 우선 오브젝트 디텍션에 프리트레인된 욜로 모델을 사용하여서 진행을 하였고 차후 모델 변경을 통해서 성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사용된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모델은 욜로 V5입니다. 욜로 V5를 선정한 이유는 S, M, L, X 등 다양한 세부 모델들이 존재하며 욜로 V4보다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나 더 높은 처리 속도를 갖고 있어 실시간 측정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좌측 이미지와 같겠고 백본에는 CSP 다크넷, 4개는 파넷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욜로 V5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세부 모델의 웨이트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그중 S6 웨이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웨이트를 선정한 이유는 실시간 측정을 위해서 동시에 2대 이상의 열차 혼잡도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객차의 총 객차 수는 20차량이며 각 차량의 CCTV 이미지는 2장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40장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속도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S6 웨이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서비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선정된 모델은 트랜스 클라우드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모델로 덴시티 맵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보고 사람의 수를 실수로 나타내는 모델입니다. 선정 이유는 기존 CNN 모델들은 포인트 어노테이션 형태의 덴시티 맵을 그라운드 트루로 요구했기 때문에 라벨 데이터를 직접 만들기 쉽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CNN은 리셉티브 필드가 제한된 반면에 트랜스포머 모델은 글로벌하게 인풋을 받아들이고 어텐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세그멘틱 정보를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었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수를 셀 때 발생하는 문제에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델은 3가지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3가지의 큰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먼저 플래튼 앤드 프로젝션에서는 이미지의 시퀀스를 패치 단위로 만들고 포지셔널 인비딩을 해서 인코더에게 넘겨줍니다. 비전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는 12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와 12개의 멀티 헤드 셀프 어테이션의 헤드가 사용이 되고 인베딩 사이즈가 768D 사용됩니다. 리그레이션 헤드에서는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시퀀스 오브 아웃풋을 인풋으로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카운트를 내놓게 됩니다. 이때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에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처리한 뒤에 2개 MAP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습에는 MAP 로스를 사용하게 되어서 300개의 자체 데이터로 훈련 및 테스트를 한 결과 270에폭 이후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셋의 베스트 MAE는 5.24가 나오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웹 서비스부는 왼쪽 사진과 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모바일 웹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상단의 검색바를 통해 텍스트로 역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의 노선도는 줌과 드래그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을 하여 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역 부분을 터치하면 해당 역의 정보가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클릭 시 띄어지는 역의 정보는 사단, 사진, 하단부와 같이 출력이 되며 현재 선택한 역 이름을 표기하고 다음 역과 이전 역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도 구현하였습니다. 칸별 혼잡도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앞으로 해당 역에 도착하게 되는 열차의 남은 시간, 해당 열차의 목적지의 정보들을 제공해주며 각 객차별 혼잡도는 여유, 보통, 혼잡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였고 단계에 따라서 색을 달리하여서 전체 칸의 혼잡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공한 혼잡도의 만족도의 조사를 위해서 메뉴를 따로 두어서 평점을 통해 유저의 피드백을 받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의 만족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학습 모델을 발전시키는 작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 중에 있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작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에서 혼잡도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서버에서 실시간 이미지를 요청, 그 이미지를 받게 되고 이 받은 이미지를 이용하여서 혼잡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받은 이미지는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는 훈련 데이터를 수집을 하여서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개선된 혼잡도와 열차 정보는 웹 서비스에 반환이 되게 되며 서비스 만족도를 역시 받아서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모여 있다가 차후 성능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한계점과 극복 방안, 그리고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초상권 보호에 따라서 현재 실제 지하철 CCTV 이미지를 이용하여서 학습 후 시연이 불가능합니다. 즉, 사전 훈련 데이터셋이 부족한 것인데, 이는 실제 운영간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이용하여서 운행을 하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모델들의 성능의 증가를 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초상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CCTV 저장 장소인 MVR의 스트리밍 기능을 이용하여서 해결을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모델의 측정값이 오차가 존재하며 측정을 위한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서 최신 모델들을 학습을 시켜서 모델 교체와 모델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여서 성능을 발전시키고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여서 해소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 지하철 API를 이용하여서 열차의 정보를 불러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정확한 정보가 안 불러지는 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API를 저희 서비스의 적용을 통해서 발전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 핸드폰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